관련해서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정상화에 이제 물꼬를 좀 틀 것인가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할 것인가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강공 모드를 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 정상화도 좀 장기화 과제로 남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뭐 양쪽 다 네. 죽이고 들어갈 필요성을 아마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요. 사실 국회가 안 열리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정부 여당이 좋은 것이고 야당은 어디서 활기를 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국회가 장이에요. 그런데 국회에 야당이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여당은 한편에 있어서는 추경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아마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야당은 밖으로 돈다라고 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저는 굉장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위에서 정말 국정원장과 양승철 원장의 만남이 뭐 괜찮은 네네. 것이었는지 이것을 네.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부하고 있어요. 그랬다 그러죠? 이거 안 네. 들어오면 누가 더 손해인가? 결국 야당이 더 손해 아니냐? 사실은 정보 열어 가지고 좀 따지고 야단도 치고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공세를 해야지 야당은 오히려 조금 더 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우리는 공개가 안 할게요라고 이렇게 나가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당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 이 민생투쟁 마지막 그 기자회견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하라. 사과하라. 네. 사과하라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철회는 사실 국회법상에 없어요. 네. 근데 계속 국회법에 그게 없는 그 입장이 계속 관철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국회법에 없는 제도를 어떻게 철회하라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하는 경우는 무역법안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이 무역법안에 대해서는 수정도 할 수 없고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스트트랙이 찬반 투표뿐만 아니라 수정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들어와서 수정하는 것이 그나마 최악의 경우를 막는 거 아니냐.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국회법에 있지도 않은 자꾸 철회를 해라고 한다면 너무 답답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들어가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네. 그게 비춰봤을 때 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전 투쟁은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뭐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고 또 황교안 대표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어떤 자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투쟁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정책 투쟁은 바로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야당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경제 문제도 그렇죠. 안보 문제도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브로맨스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문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훈 국정원장의 정치적 어떤 중립성의 문제. 이것도 사실 정보위에서 중요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출 문제 같은 경우도 왜 우리가 구력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구력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을 불러내서 강경화 장관의 책임을 좀 추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가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이슈들을 좀 하는 것들이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강론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이전까지 됐고 지금부터는 국회에 들어와서 좀 강론적으로 어떤 정부를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지금 총론만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밖에서 대변인 성명만 발표하지 말고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장관들 불러놓고 혼내고 이러는 그렇죠.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저희 솔직히 야당으로서도 기자들 훨씬 더, 입장에서는 네. 쓸 기사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부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실정과 지적들을 이야기를 해줄 텐데 네. 문제는 야당이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지금 20여일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은 좀 지겹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정치적 결단도 할 필요도 있다. 물론 뭐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저는 바른미래당이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지금 뭔가 사당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지금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과 함께 뭔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구도가 조금 그렇죠. 예전보다 나아졌다.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이 저는 정치로 유리하지 않는가. 지금 6월 국회도 만약에 지금 곧 이제 자동 개회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내버린다면 오히려 야당한테 상당히 저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건 없는 복귀를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인영 대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세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패스트트랙 철회 이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좀 획기적인 결단,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뭐 별다른 아이디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아마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본인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네, 풍겼었는데. 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분위기가 더 강경해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 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야당 탄압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절충점을 찾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 정기국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여름이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정기국회에 와서 이제 그때 가서 간단하게 국정감사하고 간단하게 예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바른미래당 얘기는 제가 이현종 의원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정병국 혁신위를 둘러싸고 지금 처음에는 손학규 대표도 한다 그랬다가 안철수계가 동의를 했었는데 바른정당계는 반대를 하고요. 지금 이제 또 손학규 대표도 안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지금 혁신위를 띄워서 지금 정병국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해서 당의 혁신을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네. 결국 손학규 대표의 어떤 그 자리를 보존해 줄 것이냐, 아니면 손학규 대표를 자연스럽게 물러나기 위한 이제 손학규 혁신인가.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혁신을 할 것인가,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혁신을 결국 할 이제 것인가 그러다 이런 보니까 상황인 지금 거죠? 이제 구상하는 것은 결국 이 혁신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손학규 대표를 좀 물러내는 그런 중간 단계로서의 혁신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자리를 물러나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뭐 손학규 대표가 거부하는 한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제 9월 달로 일단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추석 전까지 10%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했는데 물론 뭐 정치는 말이란 게 또 뭐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안철수 대표의 조기 복귀를 원하는 당내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주주들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본다면 6월 달에 이제 김미경 교수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거든요. 부인, 네. 부인이 끝남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돼서 오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미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아직까지 뭐 정확히 의사소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들어와도 사실 안철수 대표가 어떤 정치적 좀 행보를 지금 상황에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또한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아마 본인도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과연 이 장에 와서 지금 이 바른미래당에 본인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건 또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쉽게 복귀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와호장룡 진행해봤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